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정형 애착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 결국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 속에서 패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기 때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그 전형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 양육자하고 형성된 어떤 대인관계의 패턴이 이 내면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거를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작동 모델? 네, 인터널 워킹 모델. 우리가 부모하고 맺었던 뭐 초기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주 양육자하고 맺었던 관계 속에서 내가 생존에 필요한 전략들을 계속 구성하게 되죠. 주 양육자가 나에게 일관되게 반응해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알아차려주고 반응을 해주면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아,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아,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엄마가 있으면 난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패턴이 정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적 표상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심리적인 작동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동 모델을 가지고 타인하고 관계에서도 기본 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착이 중요한 거죠. 이런 애착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의 기본 틀이 형성이 되고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제가 내적 작동 모델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갈등이나 불안 요소를 얻게 되죠. 그럼 불안이 찾아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엄마 날 도와줘요. 날 알아봐줘. 나 이렇게 힘들어. 말하는 거죠. 이게 애착 행동이에요. 아이가 애착 행동을 할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면 안정된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왔던 불안이나 갈등이 해소가 되죠. 그러면 아이가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날 보호해줘. 그래서 그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애착 행동을 했어요. 나 안아줘, 나 도와줘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심하게 울어야지. 다시 울겠죠. 다시 울고 다시 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울었어. 근데 엄마가 뭘 하고 있다가 못 들었다가 애가 계속 오니까 반응을 해줬어요. 그럼 오케이예요. 근데 반복하고 반복했는데 안 됐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도 안 먹혀. 계속 했는데도 안 먹히고 오히려 막 나를 거절하거나 냉담하거나 내가 원했던 반응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포기해야지. 맞아요. 그때 이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불러도 내 욕구가 채워질까? 이런 경우가 아까 회피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피형 애착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어떤 갈등 상황이나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별로 고통을 표현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할 법한데도 도움을 요청을 해봤자 득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움 요청하는 것조차 이제 이미 체념을 해버린 상태인 거죠. 조금 더 커서 또래 관계로 보면은 이런 친구들은 대인 관계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없겠죠. 왜냐면 좋은 경험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내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내 욕구를 맞춰줄 거라는 기대가 없으니까 또래 관계에 대한 동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약간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거.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내적 작동 모델에서 이제 내가 불안해요. 엄마를 막 불렀어요. 엄마 불렀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부르겠죠? 더 세게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한 번 와요. 조금 왔어요. 그러면 더 해보면 되겠다 하고 감정 표현이 점점 더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되고 과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고통이 사실은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5 정도로 표현하면은 내가 10 정도는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되는 내적 작동 모델이 쌓이면은 어때요? 항상 감정 표현이 극단적이고 상황을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본인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양가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커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이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어요. 집안 내에서도 엄마랑 헤어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요. 맞아요. 그게 어느 시점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집안이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극심하게 때를 부리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와도 별로 진정이 되지 않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유치원이나 이제 학년기에 가서도 타인에게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나랑만 놀아야 돼. 맞아요. 약간 이런 거. 네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징징징.
그래서 약간 연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몰입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고 조금만 안 좋은 사인이 보여도 굉장히 과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과몰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고집도 되게 세겠네요. 우리가 안정형 애착의 아이들은 내 욕구가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이게 변형돼서 내 욕구가 언제든지 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 내에서나 욕구 충족에 있어서 아이들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집도 좀 덜 부리고 융통성이 있죠. 근데 지금 양가형 애들은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 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정된 애착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이런 내적 작동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나 혼자서 할 수 있고 탐험을 할 수 있어. 왜냐면은 나는 뭐 갈등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겨도 회복하면 되니까.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면 되니까. 그리고 난 극복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거나 욕구가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움 요청해야지. 네. 선생님한테 내가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실 거야. 자기 중심이 좀 잡혀있는 네. 아이로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표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애착 유형을 가지고 이후 대인관계 패턴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 라인은 타인에 대한 이미지, 세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정형 애착은 나 자신의 주체성도 있고 내가 스스로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율성이 획득된 상태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동기도 있고 두려움도 없으면서 그리고 지나치게 의존적이지도 않은 게 이 안정형. 그리고 이 회피형, 거부적이고 무심한 그 애착에서 형성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무관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내 욕구가 타인에 의해서 충족된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없어. 적어요. 성인이 돼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가형은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죠.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엄청 노력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노력을 하면 주기 때문에 준 것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친밀하고 싶은 욕구는 과하게 과장이 되고 나 자신의 혼자서는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나중에 연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집착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형태 두 가지를 불안정 애착 형태고 추후 또래 관계나 사회생활 그리고 연인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그냥 표로 하니까는 딱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안정된 애착이 어릴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까지 네네. 이게 이어진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네네. 우리 부모님들, 보호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또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막 우리는 뭐 어떡하냐. 예,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형과 불안정형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쵸. 사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또 요 실험만 보시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실까봐 그랬던 건데 오늘은 우리가 이 실험에 대해서 알 거면 제대로 알자. 그리고 애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인 애착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까지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물음표 이게 아까부터 계속 거슬렸거든요. 그럼 이제 4가지 형이 있다는 건데 이 마지막 형은 그럼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형은 혼란형이에요. 혼란형.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